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채널에서 기막힌 사연을 볼 때면 진짜 이런 막장 집구석이 있을까? 소설이 아닌가? 21세기 시대에 저런 일이 존재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기막힌 일은 정말 제 주위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더라고요. 제 친구들만 보더라도 남편과 헤어진 애들도 여럿이에요. 하나같이 사연들을 들어보면 기가 막힐 이야기들이죠. 그중에서 제 가장 소중한 사람이 겪었던 일을 써보겠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도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바로 저희 아가씨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가씨 26살의 나이로 시 매부와 1년여의 교제 끝에 재작년 가을에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작년 구정이 첫 명절이었어요. 바로 그때 생긴 일이죠. 저희 아가씨는 위로 오빠가 둘인 막내딸이에요. 엄청나게 늦둥이에요. 큰오빠인 저희 신랑과는 18살, 그리고 서방님과는 15살 차이가 나네요. 시어머님의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찾아온 아주 소중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님은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가씨를 낳은 거죠. 저희 시부모님을 비롯해서 저희 남편 그리고 서방님까지 가족들 모두 아가씨 바라기였을 정도로 늦둥이 아가씨는 저희 집안의 보물입니다. 저랑 제 남편이 고등학교 때부터 커플이었어요. 그래서 중 고등학교 때부터 남편 집 놀러 다니면서 저희 아가씨랑 놀아주고 했었어요. 저희 남편이나 서방님을 비롯해 남편 친구, 서방님 친구들도 저희 아가씨 보러 온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놀러 갔었고요. 아가씨는 어릴 때부터 낯도 안 가리고 방실방실 웃으며 천사 같았어요. 어릴 때 저희 아가씨 생각하면 웃음이 나요. 진짜 예뻤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런 예쁜 아가씨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프시다고 애지중지하셨죠.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에게 간암이 발견되었어요. 아가씨가 5살 되던 해였어요. 너무 늦어 손을 쓸 방법이 없다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병원에서 바라더군요. 어머님은 마지막 소원으로 저희 남편과 저 결혼하는 거 보고 싶다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부랴부랴 서둘러 씩 올렸네요.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님은 편안히 주무시다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꼭 붙잡으시고 이런 부탁 미안한데 우리 여주를 좀 잘 봐달라고, 내 딸처럼 내 동생처럼 아껴달라고 그리고 사랑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던 통장과 어머님 자신이 시할머니께 시집 올 때 받으신 반지를 주셨어요. 그때부터 시댁에 들어와 산 지 벌써 21년째네요. 저희 아가씨는 제게는 남편의 동생이기 전에 저의 동생이고 또 저의 딸이에요. 솔직히 제게는 아가씨가 딸이라는 생각이 제일 크네요. 실제로 저는 아가씨한테 그렇게 대했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들도 아가씨를 고모보단 누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 않으니 그런 것도 있었죠. 저희 아가씨는 늦둥이라서 그런지 가끔 떼쓰고 어리광 부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의에 어긋나는 짓은 하지 않고 착하고 바릅니다. 그래서 아가씨를 키울 때 손이 많이 안 가고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제가 아이들을 못 돌볼 때면 그 어린 것이 조카들을 봐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귀엽고 마냥 어린애일 줄만 알았던 저희 아가씨가 어느덧 커서 재작년에 시집을 갔습니다. 아버님과 저희 모든 식구들은 아가씨를 너무 예뻐해서 아가씨가 시집 갈 때 남부럽지 않게 다 해줬습니다. 물론 서방님네도 아가씨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리고 저희가 아가씨한테 그만큼 해줄 여력도 있었고요. 제 생각에는 솔직히 아가씨가 원체 아까운 결혼이었어요. 발이 안으로 굽어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여하튼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살면서 안 된다 하는 건 어느 정도 때를 쓰다가도 가족들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못 박으면 자기도 수긍하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혼만에 가족들이 반대를 해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매보를 너무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였습니다.
아가씨도 성인인데 평생을 저희가 끼고 살 수는 없고 언젠가는 시집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아가씨가 아직 20대이니 결혼을 조금 천천히 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양가 상견례부터 심해부 집안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저희 아가씨가 사랑한다니 가족들 모두 다들 참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아가씨가 원체 단단하고 강한 척하는 성격이에요. 아파도 안 아픈 척, 슬퍼도 안 슬픈 척, 그렇게 행복한 척, 기쁜 척, 자기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결혼하고 별일 없느냐고 물어보면 아가씨는 괜찮다고 다들 잘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가씨 말이 정말일까? 라는 걱정을 했지만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었으니 아가씨가 정말 행복한 줄만 알았어요. 그렇게 가족들 모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작년 구정에 생긴 일이네요. 설전에 아가씨와 통화를 했어요. 명절에 언제 집에 올 거냐고 물어봤죠. 아가씨는 시집가고 첫 명절이라서 설날 당일에는 시댁에 가야 하고 친정이 아무래도 못 올 것 같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설날 다음 날은 아마도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냐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설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서방님과 동서도 아가씨가 온다 하니 이번에는 동서네 친정에 설날 당일에 갔다가 다음 날 아침 일찍 저희 집에 왔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다 모였으니 아가씨에게 언제 오느냐고 물어보려고 전화했지만 안 받는 거예요. 전화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통화가 되었는데 언니,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요. 이렇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끊은 뒤로 또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계속 전화를 하였지만 아가씨는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있느냐고 걱정이 되니 꼭 전화하라고 문자를 남겨놓게 되었어요. 오후 4시가 다 되어서야 아가씨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니 아가씨가 다짜고짜 엉엉 우는데 제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제가 아가씨에게 왜 우느냐고 하는 말을 옆에 있던 가족들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다들 아가씨의 걱정에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한마디씩 하더군요. 정확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우선이었기에 일단은 가족들을 조용히 시켰어요. 울지 말라고 아가씨를 한참 동안 달랜 뒤에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아가씨가 한 이야기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댁에서 시집 오고 첫 명절인데 들러야 할 댁도 많고 해서 이번 명절은 친정에 가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저희 아가씨가 입 바른 소리를 잘하는 스타일인데요. 연휴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 하루 정도는 친정에 갈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했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니 이래서 엄마 없이 자란 가정은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 정도로 키워준 저와 제 남편, 시아버님, 심지어 돌아가신 시어머니까지 욕보이는 것 같아서 꾹꾹 참고 또 참았다더군요. 그리고 시댁 어른들께 대들고 조목조목 따진다고 해도 옛날 사람들이고 말도 안 통할 것 같다더군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서 자기 남편 잡자고 마음 먹었답니다. 명절 전날도 아닌 전전날 퇴근하자마자 시댁 가서 음식 장만에 상 차리고 뒤처리까지 다 했대요. 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시댁들 친척들 댁에 찾아뵙느라 여기저기 따라다녔다더군요. 그리고 시댁에서 밥을 한 끼도 마음 편하게 제대로 못 먹었다는 거예요. 화가 나고 서러웠지만 참으면서 명절 다음 날까지 정십상을 바쳤는데 시댁에서 기가 막힌 대접을 받은 거죠. 점심을 먹자마자 심해부는 전화를 받고는 언제 온다는 말이 없이 갑작스럽게 나가버렸대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자기들끼리 쇼핑과 영화를 보러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면서 저희 아가씨 보고 자기들 돌아올 때까지 집안 대청소를 해놓고 저녁 식사까지 차려놓으라고 했다더군요. 이게 세상에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무슨 며느리가 종입니까? 그런데 착한 아가씨는 하라는 대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집에 남아서 정신상 치우고 집안 청소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쉬다가 그제야 저희에게 온 전화와 문자를 확인하고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였어요. 전화에서는 제가 속상할까 봐서 진짜 아무 말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 목소리 듣자마자 서러워서 울음이 터진 거였어요. 저는 아가씨에게 지금 갈 테니 시댁 주소를 문자로 보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가씨와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가족들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제 말을 들은 가족들은 모두 화를 내더군요. 저는 남편하고 둘이서만 아가씨의 시댁에 쫓아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같이 가자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서방님하고 동서 그리고 저희 아들 둘도 같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종초부터 사돈댁에 몰려가는 게 좀 그랬지만 다들 아가씨 걱정에 따라 나선다는데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속이 뒤집어져서 본때를 보여줄 요랑으로 다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하니 바보 같은 아가씨는 앞치마 입고 걸레를 손에 들고 문을 열어주는데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겠더라고요. 아가씨가 손에 들고 있는 걸레를 빼앗아서 내팽개치고 나서 아가씨가 하고 있는 앞치마를 우악스럽게 벗겨내고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아가씨한테 다른 거 챙길 거 하나도 없으니 핸드폰이랑 지갑만 챙겨라 라고 했어요. 저희 아가씨는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저희 동서가 아가씨 핸드폰과 지갑을 어디서 찾아왔더군요. 그래서 아가씨 데리고 그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사돈댁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심해부도 같이 있더군요. 따로 나갔다고 들었는데 이것들이 작정하고 아가씨에게 그랬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딱 마주치자 사돈들이 젊은 피를 깐 것인지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다 같이 무슨 일이시냐며 정말 아무런 일도 없다는 표정으로요. 그 순간 시아버지는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남편과 서방님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우리 여지 키우는데 보태준 거 있냐? 왜 남의 집 귀한 자식을 명절인데 집에도 안 보내고 당신네 집에서 노예자를 시키는 거냐? 라고 따졌어요. 그런데 그쪽 집구석에서 나이도 먹을 만큼 어른이란 것들이 저희 아가씨가 집에 안 가도 되고 자신이 남아서 집 청소한다고 했다. 이러는데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저희 아가씨 거짓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하는 건 자신을 속이는 일이고 비겁한 짓이라 그런 건 절대 하지 않는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가씨가 저희 집에서 가족들이 자기를 기다린다는 걸 아는데 집에 안 가도 된다고 할 리가 없잖아요. 완전히 사람 하나를 바보 만들어 버리더군요. 그 말 듣자마자 제가 너무 열이 뻗쳐서 심해부를 쳐다봤어요. 심해부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잘못했다고 하길 바랬어요. 그런데 심해부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려버리고 아무 말 하지 않더라고요. 순간 저는 참지 못하고 심해부에게 다가가 따귀를 양쪽으로 날렸습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요.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가씨가 나한테 딸 같은 존재란 거 다 알지 않느냐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네가 내 딸을 데려다가 도대체가 뭐하는 짓거리냐고. 내가 네 집구석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내 딸 사랑한다고 믿어달래서 소중하고 귀한 내 딸을 준 건데 이따위로 할 수 있느냐고 했어요. 너 같은 자식을 믿고 절대로 내 딸 못 주니까 내가 데려간다고 아들들한테 당장에 누나 데리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들들이 아가씨를 데리고 나가면서 아들들도 심해부 죽일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상황이 그쯤 되니 심해부가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돈댁은 심해부 일으킨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온갖 고성 왔다 갔다 하게 되었죠. 심해부는 저희 가족한테 잘못했다고 울면서 비는데 내가 이딴 집구석이랑 영 끊지 않는 이상 우리 여주랑 절대 합칠 생각 말라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 말 있으면 그쪽들도 너도 여주한테 전화해서 말할 생각 하지 말고 직접 저희 부부에게 전화하라고 하고 나왔죠.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오자마자 아가씨 전화기부터 뺏었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니 심해부가 따라왔더군요. 아가씨를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한 후
심의부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 절대로 없게 하겠다고 하며 그냥 잘못했다고 용서하라고만 하는 거예요. 저나 저희 집 식구들은 아가씨 시댁 쪽이랑 심의부가 연을 안 끊으면 다신 합칠 생각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심의부는 그럴 순 없다고 하더군요. 결국 아가씨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가씨는 이혼 후에 한동안 힘들어했어요. 가족들 모두에게 걱정을 끼쳤다며 모두에게 미안하다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책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왜 하느냐고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라고 달랬어요. 그리고 저나 가족들 모두 아가씨가 빨리 기운을 차리게 더 신경을 썼고요. 아가씨는 금방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어요. 참 다행이었어요. 이번 일로 아가씨가 남자를 못 믿고 다시는 다른 사람 못 만날까봐 걱정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가씨를 믿어요. 이번 일도 잘 이겨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제가 옆에서 잘 돌볼 겁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